우리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다른 학교의 대학원 선생들 세미나, 특강 세미나 했던 자료인데,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실은 응용지능 로봇 연구실이고요. 그리고 주된 리서치 테마는, 토픽은 자율주행 로봇을 위한 딥러닝 기반의 물체 인식 방법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 로봇은 주로 뭐 지상 로봇, 지상 모바일 서비스 로봇이나 아니면은 수상 또는 수중 로봇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타임 라인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연구가 좀 진행됐는지 좀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 뭐 저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학원 했던 거는 그 당시에는 2004년도 뭐 이때니까 뭐 초음파 센서, 지금은 거의 사용도 하지 않는 센서이긴 한데, 하지만 슬램, 동시적 위치 추적 지도 작성, 그래서 실내의 홈서비스 로봇, 위치 인식, 지도 형성, 뭐 자율주행 기술 개발, 이런 데 맞췄죠. 그 당시에 했던 연구고, 제가 주로 이제 학위 논문 주제로 했던 게 이제 소나 세일리언트 피처를 추출을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좀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은 소나 세일리언트 피처, 우리 오늘도 오토엔코더 얘기하면서 피처링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수업에서는 주요 컨셉이 어떠한 특징들을 아주 복잡다단한 그런 뉴럴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이렇게 피처링 해주는 거를 우리가 배웠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방법론이 아니죠. 지오메트리컬한 그런 컨셉으로 개발자, 연구자가 직접 이스트랙터를 디스크립터를 개발을 했죠. 해서 사용을 했던 내용입니다. 초음파 센서는 크게 스페큘러 리플렉션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팬텀 오브젝트가 나올 수 있고요. 전부 다 노이즈를 작용을 합니다. 더군다나 빔 위스가 넓기 때문에 한번 아크 형태로 소나 거리를 전부 다 찍어보면 다음과 같이 지저분하게 나오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실내 서비스 로봇이 주요 타겟이었기 때문에 가정 환경에서 주로 실험을 했었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로 소나 데이터로 추출했던 프리미티브 피처는 라인이나 포인트, 이와 같은 기본적인 프리미티브 피처를 인스트럭션 하는 게 그 당시에 주요 트렌드였습니다. 사실 뭐 딱히 이 차원에서 라인이랑 포인트 말고 뭐 특별한 피처 포인트가 잘 없죠. 그래서 저는 좀 더, 그러니까 포인트랑 라인이랑 그 모델을 가지고 슬램을 해보니까 결국은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던 이유가, 당장 이 환경만 하더라도 이 책상과 의자 다리가 복잡하게 혼재돼 있잖아요. 그리고 실내 가정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커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와 라인으로만은 좀 역부족이다. 그리고 혼란을 야기시킨다.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더 뭉뚱그려가지고 로버스트하게 안정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피처가 없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너 서클링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소나 세일리언트 피처를 컨벡스 세일리언시를 추출을 했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딱 스페시픽한 점, 포인트 그렇게 가지 말고 어떠한 규모의 코너, 코너 자체를 하나의 피처로 좀 만들어 보자 해서 뉴 피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 데이터의 어떤 의미 있는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그 클러스터된 소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서클링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버블링 같은, 버블링 같은 그런 작업을 해서 이 코너 주변에 어떤 이러한 의미 있는 서클들이 도출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델을 쓰게 되면은 어떤 각진, 그런 코너, 컨벡스한 부분에서 버블들이 일어나고 그 버블들을 다시 한번 클러스터 해가지고 그룹핑 시켜가지고 대표 센트로이드를 잡았죠.
그래서 정보의 프로토콜은 그냥 일반 포인트 피처랑 똑같은데 그 의미는 물리적인 의미는 완전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 슬램 프레임워크에다가 옵저베이션 값으로 넣었고요. 넣어서 갱신을 했죠. 그래서 크게 30평대의 두 군데의 가정 환경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라메터 어떻게 썼다는 것도 쭉 나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딥러닝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우리 몇 개 세팅해 주는 거랑 다르게 여기서는 상당히 많은 파라미터들을 다 튜닝을 다 해줘야 되죠. 이제 결과를 보면 네, 지금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로우 데이터고 지금 빨간색 점들이 그 아까 컨벡스 세일리언시를 대표하는 소나 세일리언트 피처죠. 이게 포인트 피처는 아닙니다. 예, 그 센트로이드를 찍고 있는 거고요. 초록색이 EKF 슬램 프레임워크로 잘 콜렉션 포인트가 포지션이 콜렉션 되고 있는 로봇이고 그렇게 콜렉션 되지 않는 것은 파란색, 예, 파란색 오도메트리만 사용한 겁니다. 오도메트리만 사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보면 주로 코너 쪽에 그리고 포인트 피처라면은 이 코너의 엣지 부분에 딱 찍히겠지만 이거는 코너 세일리언 그 서클링 된 거기 때문에 서클링의 그 중심점들의 센트로이드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쪽으로 좀 들어오죠. 네, 그런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이 저의 뭐 옛날 있었는데 이제 박사학위 받고 나서 과기대에서 1년 하다가 경일대에서 2년 반 하다가 지금 공주대로 넘어오게 됐는데 과기대 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 주제가 초음파 센서였죠. 실내 서비스 로봇이었죠. 근데 서울과기대에 이제 선배가 있어요. 포항공대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물속 수중 매니플레이터를 연구했던 수중 제어를 연구했던 선배였는데 이제 그 선배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좀 인발브가 돼가지고 조금 수중 위치 추정하는 연구를 잠깐 1년 동안 했었어요. RF 센서를 이용을 해서 수중 위치 추정하는 걸 잠깐 했었죠. 잠깐 했고, 이때 처음으로 물속에서, 사실 이때가 처음은 아니군요. 이때가 처음은 아니고, 예, 박사 과정 중에 3개월 동안 미국 연수를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중 소나 센서는 처음 접했어요. 그리고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왔고, 경일대에서도, 예, 뭐, 일을 좀 했었고, 이때는 좀 제대로 된 연구를 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공주대에 13년도 넘어와서 이제 연구를 이제 연구실을 정착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사실 딥러닝이 폭발적으로 붐을 일으켰던 시드 논문이 됐던 게 알렉스넷이잖아요. 그 알렉스넷이 2012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그 논문이 나오자마자 미국에서도 폭발적으로 팍 늘어난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 2년, 내 기억으로는 한 2년 정도의 exponentially, 예, 시간이 걸렸어요. 2013년도면은, 아직 미국에서도, 긴가민가 할 때였거든요. 한국에서는 그 딥러닝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되게 생소할 때였습니다. 그때 나도 연구를 좀 이제 공주대 임용됐으니까 연구를 좀 해야겠다. 그냥 어떤 연구를 할까 해서 뭐 박사학위 때 했던 그런 뭐 실내 서비스 로봇 뭐 블라블라 뭐 이렇게 막 제안서도 많이 쓰고 했는데 그러는 찰나에 같이 학위 과정을 했던 한 동료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쪽에 취업이 돼서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활발하게 자주 연락을 했는데 딥러닝 붐이 조짐이 보인다. 너 연구에 참조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이고 좀 조사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사실 이거는 제너럴라이즈 디스크립터로 표현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광역 정보 사실 요거 제안서를 열어보면 딥러닝 얘기가 없어요. 머신러닝 얘기는 있어요. 뭐 서포트 벡터 머신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딥러닝은 없어요. 사실 요거 쓸 때만 하더라도 딥러닝 를 시리어스하게 고민하기 전에 썼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연구재단 신진 연구자 됐어요.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연구할 때는 딥러닝 기법으로 다 수행을 했었고 3차원 라이다를 했었고요. 그래서 좀 보면은 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게 되는데 어, 라이다 같은 경우에도 점군이 어떤 물체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냥 XYZ, XYZ, 그리고 뭐 강도 정도, 반사 강도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점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이 부분은 사람이야, 이 부분은 뭐 자전거야, 이 부분은 자동차야, 나무야, 분류할 수 있겠는가? 예, 딥러닝 기법으로 하고자 했던 연구였습니다. 그 딥러닝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썼는데 처음부터 쓴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MLP를 썼어요. MLP를 썼는데 연구 중간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썼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은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라이다 포인트를 이미지화할까? 뭐 그래서 이미지화를 시키는 디스크립터를 다음과 같이 개발을 했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게 지금 요 데이터가 카이스트에서 실험한 거고 이렇게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다음과 같이 돼 있고 색깔들이 다 나눠져 있지만 이거는 연구자들이 전부 다 색칠해 준 거예요. 사람이 수작업으로. 왜냐하면 정답지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준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당시에 개발했던 우리 연구실에서 개발했던 디스크립터로 자동차 표면에 있는 점의 2D 이미지는 뭐 다음과 같고 요거는 바닥이겠죠? 바닥은 다음과 같고 샘플링 한 거예요. 3개 정도. 요거는 건물의 외벽, 요거는 나무 숲, 뭐 이렇게. 그래서 요 이미지를 각각의 레이블, 물체의 종류를 레이블링 해가지고 학습을 시켰죠. 여기서 RBM이라고 Restricted Boltzmann Machine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 다루진 않았지만은 이 당시에 힌튼 교수님, 이것도 생성적 기법이거든요. 힌튼 교수님이 했던. 네. 알렉스 넷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썼는데 이거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아닙니다. 그 알렉스 넷보다 더 먼저 나왔던 방법이에요. 방법이고 예, 이걸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켰고 지금 보면은 결과가 이건데 여기 위에 있는 결과가 딥러닝을 사용하기 직전까지 나왔던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거의 뭐 예를 들면은 뭐 SVM 뭐 이런 걸로 머신러닝 기법으로 써서 나온 거죠. 그래서 지오메트릭 피처드 복셀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딱 보면 대충 느낌이 오죠.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으면 의미 있는 물체를 클러스터링 한 다음에 떼와서 그거를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형상학적으로 구조를 형상학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그 정량적인 값들로 이 물체는 빌딩이다, 뭐 나무다, 도로다, 자동차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형상학적 기법으로. 네. 뭐 이런 거죠. 벽이 있으면 평평하니까 벽이다. 뾰족하니까 뭐 저거다.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아까 전에 내가 박사학위 했을 때 썼던 뭐 그런 거랑 같은 핸드메이드 디스크립터죠. 디스크립터를 했을 때, 빌딩 같은 경우에는 93%의 정답률, 나무는 82, 도로는 87, 자동차는 51%. 반신반의죠. 그렇죠? 그런데 DBN을 썼는데 어떻습니까? 성능이 대부분 다 현격히 올라가는데 자동차가 90%. 상당하죠. 그래서 이 트리랑 자동차랑 헷갈릴 가능성이 많은데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상당히 강인하게 분류를 해내더라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위도 경도로 했더니만 위도에 따라서 해상도가 달라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오데식구 형태로 바꿔서 디스크립터를 좀 바꿔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나오네요.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학습을 시켰고 했더니만 CNN을 넣었더니만 성능이 더 올라가 버렸어요. 더 DBN 썼을 때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확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연구를 재밌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2014년도 네, 13년도 사실 이 세월호 참사 일어나기 전에 수중 소나 센서를 샀어요. 연구용으로 고가의 센서를 샀어요. 그때
뭐 내가 뭐 그 미국에서 3개월 동안 수중 소나를 경험했던 것도 되게 재밌게 들어왔었고, 그리고 또 지상에서 박사학위 했던 것도 소나 센서이긴 하잖아요. 완전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물속의 소나 센서로 뭔가 의미 있는 걸 하고 연구를 하고 싶다. 해서 샀는데 또 14년도에 또 이런 또 참사가 일어나기도 해서 더 좀 모티베이션이 되긴 했죠.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안을 했는데 이 당시에 제안할 때 수중 소나 센서를 이용해서 물속에 빠져 있는 익수자, submerged human body를 디텍션 하겠다라는 걸 제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멀티빔 소나 센서. 조금 이따가 뭐 이미지 나오겠지만은 완전 다릅니다. 근데 물속에 거의 물속이래요. 이게 물속에 사람이든 뭐든 들어가서 뭔가 보겠다 그러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선 탁도가 워낙 세고 그리고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어두워서 빛이 없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물체를 탐지해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도전적이고 카메라는 잘 안 돼요. 카메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센서가 유일한 답입니다. 물속에서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초음파 센서를 요 센서인데요. 요거를 사가지고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실험을 하기 시작했죠. 포항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테스트베드에 가서 뭐 이게 센서 담궈서 실험하기도 하고 이 멀티빔 이미징 소나 센서가 모드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 빔 프로파일 모드가 있고 하나는 이미징 모드가 있어요. 두 가지 스타일의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업성교수진.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가면 여기 다 낚시터인데 이 당시에 가가지고 낚시터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여기다가 소나 달아가지고 실험하게 됐어요. 요게 이미징 된 소나 언더워터 소나 이미징 된 겁니다. 요게 이미징 모드고 요게 빔 프로파일 모드예요. 요렇게 360도로 나오는 이유는 빔 프로파일은 2D거든요. 2D인데 아까 전에 잠깐 봤겠지만 모터를 달아가지고 모터로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긁었습니다. 이렇게 긁어서 했던 모습입니다. 네, 넣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사람이 있냐 없냐, 휴먼 바디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마네킹 버렸어요. 버렸는데 버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를 수도에다가 한 수심 4m 정도 돼요. 내려놓고 소나 이미지로 찍었어요. 휴먼 바디는 이렇게 나오고 그냥 밑에 바닥은 이렇게 일자로 나오죠. 일자로 나오고요. 보면은 연속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잘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잘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딥러닝으로 학습을 시켜서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판단하면 거의 100%잘 된다. 이게 지금 와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고 거의 오버피팅 된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넘어가고 지금 그러니까 요 자료는 그러니까 크게 우리 연구실 흐름이 두 개예요. 지상, 수중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시 지상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제너럴라이즈드 디스크립터 과제 끝나고 후속 과제로 연구재단에 본격적으로 딥러닝을 써서 연구를 하겠다 제안을 해서 또 됐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고 최근에 졸업한 배철이 박사 자료인데 쭉쭉 넘어갈게요. 이 전부 다 포인트 클라우드입니다. 3D 포인트 클라우드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똑같은 모양은 똑같아요. 하나는 나무 기둥이고 하나는 가로등 기둥이에요. 근데 형상은 똑같은데 이게 색깔이 인텐시티 차이거든요. 그래서 반사 강도 한쪽이 훨씬 더 반사 강도가 세다. 그것도 물체를 분류하는 데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립터 모양도 원통형으로 바꿨습니다. 구형에서 원통형으로 바꿨고, 뭐 이야기하자면 길지만은 디스크립터도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정보, 세 가지 정보를 3 채널링 해가지고 칼라라이즈드 했어요. 해서 입력값으로 넣었습니다. 넣어서 학습을 시켰고요. 원시 데이터는 이런 건데 학습시키고 난 다음에
테스트에다 넣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레이블에 따라서 예, 색깔이 전부 다 예, 컬러라이즈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요. 아, 이건 좀 재밌는 연구였는데, 그래서 이제 모델렛 4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연구 접근법으로 했어요. 근데 이 내가 보기에는 모델렛 40 벤치마크가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거의 정답은 뭐죠? 데스크. 요거의 정답은 다 데스크예요. 데스크고 요거의 정답은 테이블이에요. 근데 데스크와 테이블의 차이는 뭐죠? 음. 근데 그렇게 모델렛 40에서 나눠놨더라고요.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데스크고 이게 테이블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죠? 네, 아무튼 그래서 했더니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답 데스크에 잘 맞췄는데 요거는 뭐 정답이 데스크라고 하니까 데스크임에도 불구하고 테이블로 다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여기는 테이블이고 여기는 데스크고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벤치고 뭐 여기는 테이블이나 데스크고 이렇게 어, 부분별로 뭔가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얻었죠. 어떤 하나의 물체를 판단을 할 때 이 로컬리티,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뭐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형상을 판단할 때 뭐 머리랑 팔, 다리, 뭐 몸통, 이런 게 다 있구나. 그래서 사람으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죠. 이것도 그런 식으로 연구를 좀 풀어나가면 어떨까? 그런 어떤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예, 그런 고찰까지 해봤죠. 아무튼 다시 얼반 스트럭처로 넘어와서 이 그라운드 트루고 지금 이게 도로예요. 이 바닥 점들은 전부 다 날린 겁니다. 날린 거고 봤을 때 이게 그라운드 트루예요. 뭐 건물, 뭐 사람, 뭐 이런 겁니다. 예, 조금 노이즈가 끼긴 했지만은 얼추 경향성을 따라가고 있죠. 예, 원통형으로 바꿔서 예, 실험을 다 같은 얘기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키티 데이터라고 있어요. PT 데이터 셋으로, 벤치마크 셋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넘어가고. 예, 이게 그라운드 트루고, 요게 배철이 박사 그 CFI로, 세그멘테이션 한 결과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예, 비슷합니다. 하게. 자, 이게 파란색이 다 자동차고요. 예, 추정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폴대 잘 나오고 있죠? 바닥도 잘 나오고 있고요.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라운드 트루이고, 요게 예, 에스티메이션 된 겁니다. 그라운드 트루이고, 네, 여기 에스티메이션 된 겁니다. 된 거고요. 다시 이제 물러와서 그 18년도 그래서 아까 15년도에 DoD 그 미국 국방부 쪽이랑 한국 산자부 쪽이랑 아무튼 뭐 발표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과제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때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최현택 박사님께서 좋은 주시기를 어, 그때 발표했을 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실내 수중 워터탱크에서 마네킹 넣고 실험한 결과를 가서 보여드렸거든요. 다 좋은데 실제 바닷가 가서 해봤냐? 물 중간에 마네킹 띄워 넣은 거도 의미가 있지만은 어, 바닷가에 가서 물 속에 바닥에 마네킹을 붙여놓고 실험을 해봤냐? 또 마네킹 아까 다 옷 벗고 있었잖아요. 마네킹을 옷을 입혀놓고 해봤냐? 왜냐면 그쪽 반사 강도가 달라지겠잖아요. 그 두 가지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미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18년도 2년 연속 우리 대천해수욕장에 공주대 수련원 있잖아요. 가서 실험을 했죠, 학생들하고. 예, 소나 센서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요 카약은 아직까지 내 연구실에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좀 써먹어야 되는데. 보면은 이게 그 워터탱크에서 했던 거고, 이게 바닷가에서 했던 겁니다. 당연히 바닥에 마네킹을 붙여놨기 때문에 백스캐터링이 엄청 심하죠. 예.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요게 마네킹이에요. 요것만 보고 산삼뿌리인지 사람 휴먼 바디인지 막 그렇죠? 알기가 쉽지 않죠. 요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바닥만 찍은 거고요. 학습을 시켰습니다. 학습을 시켰고 가능성은 있었어요. 예.
충분히 분류 가능성은 있었고요. 잘 됐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예, 근데 이게 학습 데이터, 그 딥러닝에서는 학습 데이터가 많아야 되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수중, 어, 이 수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0개, 2,000개의 이미지를 이게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시뮬레이터가 필요한 거죠. 네, 실험하지 않고도 학습 데이터를 딸 수 있는. 그러면 그 시뮬레이터의 핵심은 뭡니까? 어떻게 시뮬레이터 이미지를 실사화하는가? 그 문제가 대두되겠죠. 여기 카이스트 기계동에서 김하연 교수님하고 실험을 했던 요마네킹 이거요. 물 받아서 했고 이건 대전 방동호에서 실험을 했던 겁니다. 예,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데이터거든요. 실제 데이터. 마네킹 같은. 어떻게 아까 전에 우리 오토 엔코더 했잖아요. 오토 엔코더도 했는데 학습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바이너리 마스크를 입력값으로 넣었을 때, 그러니까 학습시킬 때는 바이너리 마스크랑 리얼 소나랑 요게 인풋, 요걸 아웃풋으로 했고, 아까 오토엔코더를 합시다. 여기서는 겐으로 했는데, 픽투픽 겐으로 했는데, 오토엔코더를 중간에 놔뒀다면은 바이너리를 인풋으로 놓고, 요 놈을 이렇게 놓고.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성이 되겠죠. 생성이 됩니다. 이거 한 다음에, 이번에는 바이너리만 만드는 거예요. 애니메틱하게. 만들어서 넣으면은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지금 딥러닝에서 다 만들어내는 이미지입니다. 예, 실제로 찍은 이미지가 아니고. 그럴듯하죠. 비슷하죠. 예, 픽투픽으로 한 거고요. 그렇게 만든, 스택 시킨 이미지로 FCN, Fully Connected Layer에다가 넣어서 픽셀 세그멘테이션을 했어요. 픽셀 세그멘테이션을 했고, 요건 아직까지 만드는 거네요. 예, 요게 GAN이고요. 예, 이걸 넣으면 이게 나오고, 이걸 넣으면 이게 나오고. 이거는 학습이니까. 네. 요걸 놓고, 엔드에는 요 실제 요거 놓고, 요거 놓고, 요거 놓고 했던 거고요. 네, 요게 리얼이고, 요게, 만들어진 겁니다. 얘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FCN에다가 이제 학습을 시켜서 휴먼 바디 있는 쪽만 픽셀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고요. 이게 다 만들어진 거고, 네. 초록색으로 그래서 휴먼 바디가 있는 곳은 이 초록색으로 예, 색칠하게 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휴먼 바디 있는 쪽만 딱딱 뭐 이런 기법들이 뭐 메디컬에서는 뭐 암 디텍션하고 다 그런 데 쓰이고 있죠, 요즘에. 우리 수중 이미지에서 예, 이런 물체 오브젝트 디텍션을 했습니다.